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알짜 뉴스 주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2일 국내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LG U+의 무선 데이터망이 9시간 가까이 불통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LG U+는 사용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00원까지 보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회원 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무료 백신을 공급하는 이스트소프트 업체의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설립해 급성장한 국내 1위 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가 미국 기업 리빙소셜에 매각됐는데요. 이를 두고 유튜브처럼 벤처 성공 사례라고도 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먹튀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애플과 구글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및 시정 명령을, 구글엔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CPU 시장에서 AMD가 점유율 20%를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인텔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시장 조사기관 IDC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일본이 유사시 우리 땅 독도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장착된 스마트폰 50만에서 100만 대 정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모바일 보안 전문 업체 루가웃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 변호사가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애플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 집단 소송이 본물을 이뤘는데요. 1차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2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중독성이 강해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는 문명5에 한국 문명의 지도자로 세종대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린 폭우로 차량 10,000대가 넘게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강남 고급 차량들에 집중돼 차량 피해액은 73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의 파워블로거에 대한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번 국세청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추천이나 공동구매 등을 하는 파워블로거를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간주해 직접 제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KT는 4G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정 시에 최고 2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등 신규 와이브로 요금제를 마련했으며 그동안 판촉 차원에서 모집했던 와이브로 무제한 요금제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가 출시 73일 만에 국내 개통 2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자 갤럭시 S의 경우 144일이나 걸렸는데 갤럭시 S2는 그 절반밖에 안 걸렸네요. 김미영 팀장이라는 대출 스팸 문자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진범이 검거됐습니다. 무등록 대부 중개업을 하는 30대 남자라고 합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의 폭우까지 이어지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심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호텔이나 레지던스 구매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해외 화제입니다. 리투아니아 한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한 벤츠 차량을 시장이 직접 탱크에 올라타서 짓밟은 사건이 이번 주 인터넷의 화제입니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4억 대가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2천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진 기자가 전합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MS와 노키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판매된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가 5천여만 대, 애플이 2천여만 대, 노키아가 1,600여만 대, 림이 1,400만 대였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격히 는 것과 달리 림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고 노키아는 2,400여만 대를 판매한 1분기보다 실적이 나빴습니다. 윈도우 폰의 판매량은 15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운영체제 시장에서 고전을 인지한 MS와 노키아는 올 초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양사 간 협력에 따른 단말기는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MS와 노키아가 협력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MS는 윈도우 폰 7의 새로운 버전 망고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많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단말기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제품마다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SNS 등에 특화된 제품이 있는가 하면 높은 성능에 집중한 단말기도 있습니다. 판매사가 많다 보니 전 세계 판매량도 높습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부족한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iOS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채택된 운영체제입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등은 모두 아이튠즈를 통해서만 단말기와 동기화시킬 수 있고 앱 다운로드 역시 탈옥을 하지 않는 한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iOS는 안드로이드보다 폐쇄적이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전체 수만으로도 다른 운영체제 앱스토어를 능가합니다. 승인된 앱의 수는 50만 개를 넘어섰고 실제 사용 가능한 앱도 40만 개에 달합니다. 조만간 iOS5와 더불어 신형 아이폰 5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시장 점유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MS 진영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MS는 윈도우 폰 7을 내놓으며 SNS와 멀티미디어 기능을 특화시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했는데요.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지난 분기 시장 점유율이 1%대로 떨어져 회생이 가능하겠냐는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노키아와 연계한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진영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쉽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의 양자 구도가 형성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 고전을 면치 못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망고로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LG전자는 고급형 시네마 3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FPR 방식의 시네마 3D TV로는 최초로 풀 LED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뒷화면 전체에 LED 소재를 배치해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레노버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전문가를 위해 성능과 이동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최적으로 조합한 싱크패드 노트북을 발표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17mm보다 얇은 두께의 내구성 강한 고릴라 글래스 및 새로운 래피드 차지 기술 등을 탑재했습니다. LG전자는 IPS 광시야각 패널을 적용한 일체형 PC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국내에 선보이는 첫 번째 모델로 인텔의 펜티엄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2GB의 메모리와 500GB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보급형 모델입니다. 네, 알짜 뉴스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알짜 뉴스는 지난 2008년 1월 시작해서 햇수로는 4년 동안 IT 관련해서 알찬 소식들만 전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깊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